열대기후 지역 어딘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하 실험시설. 그곳의 실험체 케이스 안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27 뒤 구역 깊숙이 갇혀있던 그것. 붉은 촉수와 선열 같은 눈을 가진 비정형의 괴생명체.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 들어있던 괴물이 실험체 케이스를 찢어내고 세상으로 풀려났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저기 보이는 유기체는 왜 공포에 질려있는가? 그것들의 비명이 찌르듯이 청각기관을 울려온다. 이름도 기억도 없는 존재, 이름 없는 비정형의 괴물은 본능에 의해 열린 길을 따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유기체, 시끄럽게 울부짖는 존재, 인간. 먹는다. 망설임은 없었고 그저 본능의 외침에 따라 인간을 붙잡아 입속으로 집어넣을 뿐. 그때 괴물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먹고 확장하라. 이제 괴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살육하며 자신을 확장할 것입니다. 좁은 실험시설의 복도를 휘감으며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인간을 무차별 학살하는 괴물. 인간들이 자랑하는 보안 시스템도 강철로 만들어진 방어벽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촉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동하던 중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괴물. 따뜻하다. 빛은 순간적으로나마 먹고 확장하라는 본능을 억눌렀습니다. 그 따스함에 시선이 사로잡혔지만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다시 본능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금이 간 실험실 벽을 헤집으며 바이오매스를 퍼뜨립니다. 이제 이곳은 괴물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확장된 영역을 이용해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약한 지점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괴물이 처음 당도한 곳은 국경지역의 황무지. 그곳을 지나 이동하니 인간이 뚫어놓은 갱도가 나타났습니다. 갱도를 통해 도착한 곳은 버려진 군용 쓰레기장. 하지만 괴물의 탈출 소식은 이미 인간들에게 전해진 듯 했습니다. 전 지역에 경고가 내려졌고 인간들은 총으로 무장한 채 괴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위협적이었고 괴물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본능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괴물은 자신이 퍼질 수 있는 모든 곳에 흔적을 남겨야 했습니다. 이동하던 중 자신이 갇혀있던 케이지와 닮은 실험체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찢어발기자 내부에서 인간이 실험하던 거미의 DNA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촉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더 좁은 곳의 장치를 조작할 수 있고 치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갱도의 모니터실에 있던 인간들을 모조리 도륙한 뒤 바이오매스를 퍼뜨리기 좋은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괴물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며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우연히 더 깊은 지하에서 또 다른 시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들어서자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조사를 위해 파견된 듯한 연구원 3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앞에는 마치 괴물의 흔적처럼 보이는 형체들이 놓여 있었죠. 그들은 신중하게 주변을 탐색하며 점점 실험실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막힌 길을 뚫기 위해 C4를 설치하고 폭발과 함께 폐쇄된 통로가 열렸는데, 그러나 그 순간 시설의 입구가 열리며 시점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괴물은 지하의 갱도를 돌며 본능에 따라 인간을 사냥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인간이 가진 총기류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괴물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곳, 그곳에는 군인처럼 보이는 2명의 무장대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설 군사기업 PMC, 그들의 존재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는데요. PMC 대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전방 방어막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괴물이 모습을 드러내자 무차별적인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이었죠. 수십 발의 탄환이 괴물의 몸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저항이었고, 괴물은 그렇게 처참하게 분해되었으나 괴물은 이미 확정해둔 바이오매스 포인트에서 다시 부화했습니다. 이전에 당했던 모든 기억이 공유되어 한층 더 지능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 괴물은 과거에 자신을 도륙냈던 PMC의 방패를 공략하고 포식해버렸습니다. 괴물은 인간들이 실험하던 동물 DNA 케이스를 발견했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찢어내어 흡수했습니다. 순간 강렬한 에너지가 몸을 관통했습니다. 거대한 돌진의 힘, 아마도 황소의 DNA에서 비롯된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단단한 장애물 앞에서 발이 묶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괴물이 거칠게 몸을 내던질 때면 목재로 만들어진 견고한 장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괴물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존재가 되었으나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계속 공격당해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면 덩치가 줄어들어 돌진의 힘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면 다시 본능에 따라 인간을 포식하고 덩치를 키우면 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괴물은 학살을 반복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크기,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때로는 거미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면 자신의 살점, 즉 바이오매스를 고치 형태로 저장해 몸을 줄였고, 다시 황소의 힘이 필요할 때는 저장해둔 바이오매스를 흡수하며 거대한 덩치를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한층 더 지능적이고 포악한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괴물은 단순히 먹고 확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괴물은 실험실 등의 여러 곳을 지키고 있는 PMC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능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터득했기에 그들 역시 그저 먹이에 불과했죠. 그리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인 결과 인간의 경납고를 발견했고, 실험 케이스로 보이는 것을 발견, DNA를 흡수하며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괴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괴물이 인간의 문자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때 벽 안에서 무언가 튀어나왔습니다. 공격형 드론. 드론을 처음 본 괴물은 그저 호기심을 가져봤지만 이내 곧 자신에게 적대적인 물체임을 경험했고 제거해야 했습니다. 괴물은 드론을 파괴한 뒤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정체불명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서자 정체 모를 연구원 3명의 기억이 재생되는데 그들은 깊은 곳으로 향하며 어떠한 사건 또는 생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괴물의 현 시점과 이어지는 단서였습니다. 연구원들은 괴물의 바이오매스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고 그중 한 무모한 연구원은 직접 샘플을 채취하겠다며 정체불명의 액체로 가득 찬 웅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끊기며 다시 시점은 괴물로 돌아옵니다. 괴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였고 당도한 곳은 식물원. 그곳에서도 괴물은 변함없이 먹이를 포식하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식물원 역시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었습니다. 곳곳에는 무장한 병력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괴물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들을 충분히 포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 마주한 인간들의 무기에 뜨겁다, 소멸한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공포로 휩싸였고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불꽃은 괴물의 몸을 타고 번지며 집어삼켜버렸죠. 괴물은 흔적조차 남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괴물은 바이오매스에서 다시금 부활했지만 여전히 불꽃에 대항하는 방법을 몰랐죠. 그러다 우연히 들어간 물속에서는 자신의 몸을 태워버리고 있는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발견했고 화염방사병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공격이 점점 거세진다는 것. 첫 대면에서 불쾌했던 드론, 이번에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괴물은 과거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선제 공격으로 순식간에 드론을 덮쳤고 드론 세대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눈앞에 나타난 레이저 센서. 그것은 마치 괴물의 이동 경로를 제한하려는 듯한 장치였습니다. 가로막힌 강철문을 지나갈 수 없었던 괴물은 열린 길을 따라 이동하는데 지나가는 길목에서 발견한 실험 케이스. 괴물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찢어내고 새로운 DNA를 흡수하는데 이번에는 오징어나 문어 등의 두 종류 DNA인 듯 보입니다. 빛을 굴절시켜 자신의 몸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즉 레이저 센서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광활성을 유지하려면 주변의 변전기에서 전력을 흡수해야만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괴물이 너무 덩치가 클 경우 투명화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 결국 해결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웅덩이로 들어가 일부 바이오매스를 저장하여 몸집을 줄여야 했죠.
그렇게 줄여진 몸집은 에너지만 있다면 광활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고 레이저 센서를 통과해 점점 더 넓은 반경을 잠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광활성화 능력은 괴물이 인간들에게 들키지 않고 선제 공격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능력만 믿고 활개치다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괴물은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 근처의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몸에 붙은 불꽃이 사그라지고 나서야 괴물은 지나온 길에 남겨둔 PMC 대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스쳐 지나간 괴물의 생각,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무장한 인간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조금은 차분해진 괴물은 레이저 센서로 갈 수 없었던 곳들을 손쉽게 뚫어낼 수 있었고 레비아다 남초 기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 내부로 침입한 괴물은 보이는 모든 인간들을 도륙냈는데요. 레비아탄 남초 기지 내부에는 수조로 된 구역들이 많았지만 호흡이 필요 없는 괴물에게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괴물은 기지 내부를 감염시키며 서서히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어갔죠. 그러나 수조 안쪽에는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괴물은 좁은 틈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연체동물과였으나 괴물조차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구조물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 움직임이 제약을 받자 답답함이 커져가던 그때 수조 속에서 실험체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DNA를 흡수해보는데 그것은 수엄, 메뚜기의 DNA로 보입니다. 자신의 몸을 마치 벌레 떼의 군집처럼 여러 갈래로 찢어버려 아주 좁은 틈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능력은 물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송에는 알 수 없는 말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페네스타 OS가 다시 오작동하여 다리로 가는 문이 비상정지 상태입니다. 저희 최고의 IT 엔지니어가 문제를 고치는 중입니다. 다리는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든 괴물이 눈치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능으로 그저 영역을 확장할 뿐이었죠.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녀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인간의 무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괴물은 인간을 도륙내는 최강의 포식자이기에 거침없이 달려들었고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엄청난 화력을 지닌 드레드노트. 괴물은 단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괴물은 모든 세포에 기억을 새겼습니다. 나를 도륙냈던 그것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 것을.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몸 대부분을 희생하면서도 결국 드레드노트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괴물은 레비아탄 남초 기지 내부의 연구원들을 잡아먹고 다시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는데 방송으로 나오는 문구에는 포탑의 실드가 작동 중이라는 것. 관리자들 역시 주의를 요하라는데 인간의 문자 체계를 역시나 알아볼 수 없었던 괴물은 포탑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고 무참히 공격을 받았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괴물은 릴리스 사이언스 본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그곳은 수압장치에 의해 수위가 조절되었고 물의 높낮이를 잘 설정해 수험으로 장애물을 돌파해 나갈 수 있었는데 괴물이 지니 높은 지능이 아니었다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 곳을 돌파해도 여전히 복잡한 그곳에 버튼을 잘못 누른다면 경납고에 보관되어 있는 드레드노트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선 총 4번의 확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넓고 복잡한 그곳에서 두 번째 확장 이후 무차별 습격으로 인간들을 포식하고 세 번째 확장까지 빠르게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바이오매스를 퍼뜨리고 문을 열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문으로 이어진 잠금 장치가 드레드노트의 경납고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 드레드노트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 다행이라면 한 대의 드레드노트를 상대하면 된다는 것인데 괴물은 조종사가 반응할 틈을 주지 않도록 좌우를 빠르게 오가며 연속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드레드노트는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무기 시스템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드레드노트를 상대할 때의 핵심은 조종사를 얼마나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장갑장치는 2개였기에 나머지 하나를 더 열어야 했습니다. 스위치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드론을 상대하고 잠금 장치를 해금했지만 역시나 드레드노트의 경납고와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나 문이 완전히 열린 지금 굳이 목숨을 걸고 드레드노트를 상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발견한 실험체 케이스. 그 안에는 기생충의 DNA가 있었고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공포스러운 능력을 얻어냈습니다. 괴물에게 당한 인간은 괴물의 의지대로 움직여야만 했죠. 괴물의 의도대로 문을 열었고 쓸모가 다한 인간의 말로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얻은 괴물은 드레드노트를 직접 상대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PMC 역시 인간이었기에 괴물의 기생 능력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간들은 기생당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드레드노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으나 드레드노트는 단순한 전투병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기생체를 단번에 감지했고 제거당했습니다. 괴물은 이동을 선택했고 작아진 현재 문을 지키고 있는 PMC를 상대할 여력이 없었기에 무작정 바이오매스 문으로 향해 달아났습니다.
괴물은 기생 능력으로 큰 덩치로도 작은 곳을 통과하는 방법을 깨우쳤습니다. 인간의 몸을 문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죠. 조금 전 괴물의 희생양이 된 인간은 레비아탄 남초기지의 다리를 수리하던 최고의 IT 전문 엔지니어였던 듯 했습니다. 그러나 괴물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용 가치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괴물은 인간을 더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인간 역시 기생축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괴물은 이동 중 실험체 케이스를 발견했고 그래왔던 것처럼 DNA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고슴도치 혹은 가시식물의 DNA가 있었던 듯 했고 괴물은 온몸에서 가시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괴물의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능력이었고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괴물은 PMC의 방패를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괴물은 끊임없는 활동을 이어왔는데 창으로 새어오는 빛에 잠시나마 발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어느새 괴물은 국경의 산악지대까지 당도했고 그곳에도 인간의 시점을 보는 시설이 존재했습니다. 수상한 웅덩이에 보였던 바이오매스 덩어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연구원 2명, 그들은 이미 시체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향하던 중 만난 고장난 드론은 인간을 괴물로 인식하는 듯 공격 모드가 되었지만 다행히 오작동으로 보였고 무기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기에 공격당하진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설 밖으로 나온 탐사대원. 그곳은 헬기와 무장 병력들이 지키고 있었고 탐지 드론을 작동시켜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한 상태였죠. 그때 방금 봤었던 공격형 드론 센티넬과 같이 자신을 촬영하기 시작하는 드론. 바깥으로 탈출한 탐사대원은 인간의 모습을 한 괴물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이동을 시작한 괴물은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흐르는 방송의 문구를 보면 이곳은 다른 곳보다 경비가 삼엄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다양한 동식물의 DNA를 흡수한 괴물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역시 자신의 바이오매스를 퍼뜨려 영역 확장을 이어나갔죠. 괴물은 인간의 머리를 뜯어먹어 버리고도 남아있는 시체에 기생한다며 머리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괴물이 인간을 조종할 경우 탐지 기능이 없는 터렛에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터렛을 제거할 방법은 알지 못했고 공격을 당하며 돌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원자력 발전소의 어느 한 연구실. 그곳에서 괴물은 실험체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해파리, 말미잘과 같은 촉수형 생명체의 DNA가 들어있었는데 강력한 힘을 내기 위해 덩치는 더 커졌고 강하게 박혀있는 쇠기둥조차 손쉽게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드레드노트를 겁내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보는데 역시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곳에는 2대의 드레드노트가 지키고 있었고 드레드노트와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아래의 물속으로 숨어 공략을 시도했습니다. 첫 교전 때 드레드노트의 장갑 부분 한쪽을 뜯어내는 성과가 있었고 그곳을 통해 들어가 조종사를 기생 감염시킬 수 있었죠. 그곳을 지키는 드레드노트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괴물은 인간과 달리 방사능의 위협을 받지 않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통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동에 도착한 곳은 무장 전투시설. 이름에서부터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곳. 무장 병력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흐르는 방송의 문구에서도 이 시설이 극도로 위협적인 장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괴물이 물속을 이동하던 순간 날아드는 폭발 작살. 괴물은 상황을 파악할 틈조차 없이 순식간에 소멸해버렸습니다.
다시 부활한 괴물은 뭔지 모를 그 장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정면 돌파를 할 수 없음을 느껴 다른 길을 찾아 우회를 하는 중 본능에 따라 확장을 해나가며 이동하는데 드레드노트 경납고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다행인지 드레드노트는 운전수가 없어 보였는데 안심할 순 없었습니다. 그곳이 방어 시스템이 발동한 것이죠. 칼날을 단 것인지 비행드론 4대가 날아들며 괴물을 갈갈이 찢어버린 것이죠. 건물의 구조상 거대화를 해서 그곳에 당도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가장 작은 형태로 드론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거미줄을 활용해 하나씩 상대하면 불가능은 아닐 것으로 보였죠. 괴물은 한 마리씩 드론을 끌어내어 제거했고 4대의 드론을 모두 처리하니 잠겨있던 통로가 열렸습니다. 드레드노트 2대가 지키고 있는 길목을 만났지만 기생을 이용해 손쉽게 돌파해낼 수 있었죠. 무장 전투 시설을 감염시키며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으나 처음 당했던 폭발 작살 트랩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폭발을 막아낼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들이 실험 중으로 보이는 케이스를 발견했죠. 그곳에 폭발도 견딜 수 있는 무엇인가의 DNA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실험체는 갑각류의 DNA로 보였고 각화증, 케라틴 물질을 분비해 몸을 무장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폭발 작살을 견딜 수 있는 방어력이 생긴 것이죠. 각화증 덕분에 폭발뿐 아니라 모든 공격에 대해 내성이 생겼고 수비 드론이 달려들어도 본체는 피해를 받지 않고 박살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괴물은 인간의 공포를 즐겼습니다.
괴물은 인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벙커에 도착했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벙커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했는데요. 이전까지 학습한 모든 파워해법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치밀한 설계가 되어 있었고, 괴물이 이곳을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괴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벙커의 각 구역을 하나씩 공략하며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괴물은 자신만의 유희를 즐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인간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먹잇감, 괴물은 그들을 하나씩 포식하며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벙커의 깊숙한 곳, 그곳에도 역시 실험체 케이스가 존재했고, 괴물은 그것을 파괴하고 DNA를 흡수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DNA는 영장류의 것일지 두 개의 자유로운 촉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벙커의 넓은 부지에는 강력한 방어 병력들이 즐비했으나 케라틴 방패와 쇠기둥을 뽑아내는 강력한 힘의 촉수가 있으니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괴물에게도 적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돌파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투를 거듭할수록 괴물은 자신의 강함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드레드노트에 갈려버렸던 자신의 공포를 집어삼키고 이제는 드레드노트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케라틴의 강력한 방어력은 드레드노트의 공격에도 흠집조차 나지 않았던 것, 진정한 의미의 괴물이 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더 이상 이곳 이 시설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괴물은 시설에 남아있는 모든 인간을 포식하거나 재미로 죽여버린 다음 이동하는데, 뭔가 익숙한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27D 구역의 실험실. 그곳은 자신이 가장 처음 탈출했던 실험체 케이스가 있었던 곳. 괴물은 시설을 탈출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에는 두꺼운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는 실험체 케이스가 있었죠.
괴물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흡수했고 그 안에는 인간의 DNA 실험 정보가 들어있었던 듯합니다. 괴물은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히 둔갑할 수 있게 되었고 검문 검색에 걸리지 않으며 실험실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험실의 출구와 연결된 곳은 괴물에겐 최적의 장소 같아 보였죠. 끝내 괴물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게임 캐리온이었습니다.